여러분의 찬란한 노후를 함께 설계하는 황금빛 내일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바뀝니다. 내가 받을 연금액부터 일찍 받는 법, 늦게 받는 법, 그리고 못 낸 보험료를 채우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연금은 정보 싸움입니다. 신청 시점 6개월 차이가 평생 연금 수천만 원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치명적인 사실을 모른 채 나중에 신청해도 되겠지라며 소중한 노후 자금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여러분의 연금을 지키기 위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5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 연금 받는 날짜 정확히 아십니까? 두 번째, 2026년 확대되는 15년 추납 기회 잡으실 겁니까? 세 번째, 연금 받다 건보료 폭탄 맞을 위험 없습니까? 네 번째,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이는 기준 아십니까? 다섯 번째, 연금 신청을 단 한 달만 놓쳐도 발생하는 영구 손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1962년생부터 1969년생 분들은 이번 개편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이번 변화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 자산 규모는 수천만 원이 늘어날 수도 반대로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 정확한 수령 시기부터 건보료와 기초연금을 지키는 황금 비율, 그리고 연금을 최대로 많이 받는 비결까지 가장 쉽고 완벽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2026년 개편의 절대 원칙이자 핵심 뼈대입니다. 이 기초를 모르면 뒤에 나오는 어떤 고급 전략도 내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여러분이 받을 권리도 확실하게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은 버리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5가지 핵심 변화를 지금부터 가장 쉽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마 많은 분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실 부분입니다. 바로 보험료 인상입니다. 현재 우리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월급의 9%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내가 13만 5천 원을 내고 회사에서 똑같이 13만 5천 원을 보태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2026년 1월부터는 이 비율이 9.5%로 0.5% 오르게 됩니다. 0.5%라고 하면 아주 작아 보이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유쾌하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인상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대신 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기존보다 무려 15년이나 더 늦춰서 2071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연금은 꼭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법으로 훨씬 더 튼튼하게 하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값만 더 보태면 국가가 내 노후를 끝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부담이 느는 것이 아니라 내 연금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안전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평생 받게 될 연금액이 확실하게 인상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득 대체율입니다. 말이 참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벌던 월급과 비교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몇 퍼센트나 받느냐를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원래 기존 법대로라면 이 비율은 매년 조금씩 낮아져서 40%까지 뚝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직 시절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나중에 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는 구조였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비율을 43%로 상향하여 고정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작 3% 차이가 뭐 그리 크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금액으로 따져보면 차이가 큽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평균 소득 300만 원 기준 월 수령액이 120만 원에서 12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매달 9만 원이 늘어나는 셈인데 이걸 3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3,24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자산에 소형 자동차 한 대 값이 추가로 생기는 아주 큰 선물입니다. 2026년 개편이 우리 시니어들에게 왜 기회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에 딱 맞춘 정말 유연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연금 받는 시기를 이제 내 마음대로 아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좀 일찍 받거나 늦게 받을 때 무조건 1년 단위로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참 많으셨죠. 1년이나 늦게 받으려니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막막하고 그렇다고 지금 바로 받자니 연금이 너무 깎이는 것 같아 아깝고 이런 딜레마 때문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고민이 깨끗이 해결됩니다. 이제는 1년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쪼개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만 늦게 받기 혹은 8개월만 일찍 받기처럼 내 건강 상태나 경제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대박 소식일까요? 딱 6개월만 늦춰도 연금이 무려 3.6%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원래 매달 100만 원을 받으실 분이 딱 반년만 참고 6개월 뒤에 받기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103만 6천 원씩 받게 됩니다. 겨우 3만 6천 원 더 받는 건데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이 돈을 20년 동안 받는다고 치면 무려 864만 원이나 됩니다. 딱 6개월 참았을 뿐인데 나중에 손주들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줄 목돈이 저절로 생기는 셈입니다. 이제 무리하게 1년씩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딱 몇 달만 조절해도 여러분의 평생 연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 변화는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시는 활동적인 시니어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일하는 고령자의 소득을 확실히 보장해드리기 위해 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는 중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내가 받을 연금을 일부 깎아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소득이 충분히 있으니 연금을 좀 덜 주겠다는 취지였지만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졌죠. 내가 젊어서 성실하게 낸 보험료인데 일을 열심히 할수록 정작 받을 연금은 줄어드니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을 나타내는 A값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월 소득이 약 286만 원 정도인데 내 수입이 이 선을 넘게 되면 연금이 일부 혹은 전부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일을 해서 번 돈 때문에 연금이 깎이니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 나올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월 소득 500만 원 미만까지 대폭 올라갑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시니어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감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웬만큼 소득이 생겨도 내가 받을 연금을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다 챙길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퇴직 후에도 재취업을 하시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사회활동을 이어가려는 62년생에서 69년생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매우 큰 보탬이 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연금 깎일까봐 걱정하며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변화는 이른바 추납이라고 불리는 추후 납부 제도의 확대입니다. 아마 이 용어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과거에 실직을 했거나 사업이 잠시 어려워서 혹은 전업주부로 계시느라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빈 기간을 나중에 한꺼번에 메워서 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얼마나 오래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나중에 받는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과거에 못 낸 기간을 채워 넣는 것은 내 노후 자산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과거의 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만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최신 지침에 따르면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납부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도 일부 완화되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납을 위해 낸 금액은 연말정산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낸 돈의 일부를 세금 환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실제 납부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령액의 변화를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금을 받는 가입 기간이 딱 1년만 늘어나도 매달 받는 연금액은 약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증가합니다. 만약 이번에 늘어난 기준을 활용해서 10년의 기간을 추납으로 채운다면 여러분이 평생 매달 받는 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이나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5가지 변화는 1962년생부터 1969년생 분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세대는 지금 바로 연금을 받는 나이에 진입했거나 앞으로 1년에서 3년 안에 수급이 시작되는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변화를 정확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평생 받는 연금 총액에서 수천만 원의 격차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가장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나는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옆집 친구는 벌써 받는다는데 나는 왜 아무 연락이 없는지, 같은 60년대생인데 왜 나만 늦는 것 같은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태어난 연도에 따라 62세부터 65세까지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년에 딱 맞는 수령 나이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받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이시라면 이미 2022년에 자격이 생기신 셈입니다. 둘째,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받습니다. 1963년생이시라면 바로 내년인 2026년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자격이 생깁니다. 셋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받습니다. 1965년생 분들은 2029년이 되어야 첫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모두 똑같이 만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친구와 1년, 많게는 2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내 수령 연도를 꼭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금은 내 생일날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내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에 첫 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내 생일이 6월 10일이라면 수급 자격은 7월부터 발생하고 첫 입금은 7월 25일에 되는 방식입니다. 이 날짜를 미리 알고 계셔야 생활비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국가가 알아서 통장에 넣어주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하면 그동안 못 받은 거 다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신청한 날로부터 지난 5년치까지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5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넘겨버리는 순간입니다. 만약 깜빡하고 7년을 늦게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5년치는 돌려받을 수 있어도 그보다 앞선 2년치 연금은 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소멸되어 영영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월 9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 신청을 잊은 채 7년을 보냈다면 소멸시효가 지난 2년치 연금, 즉 2,160만 원을 앉은 자리에서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설령 5년 이내에 신청해서 소급받는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이자나 화폐 가치 손실은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 됩니다. 이 돈은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절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은 내 수령 나이가 되기 딱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63년 6월생이시라면 2026년 5월부터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법을 몰라서 소중한 연금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내 수령 나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많은 분이 가장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나는 언제 받는 게 가장 유리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연금을 일찍 당겨받을까? 아니면 정해진 나이에 받을까? 그것도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많이 받을까? 이 선택 하나에 따라 평생 받는 연금 총액이 수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지금 당장 주머니 사정이 어떤지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각 선택의 장단점과 함께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이득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받는 조기노령연금. 조기연금은 정상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입니다. 만약 5년을 꽉 채워서 당겨받으면 평생 30%가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매달 100만 원을 받을 분이 5년 일찍 신청하면 평생 70만 원만 받게 되는 식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너무 급하거나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혹은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해진 70만 원은 평생 간다는 점, 그리고 오래 살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늦게 받는 연기연금. 반대로 정상 나이보다 최대 5년을 늦춰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이 7.2%씩 올라가는데 5년을 다 채워 늦추면 평생 36%를 더 받게 됩니다. 원래 100만 원 받을 분이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되는 것이니 건강에 자신 있고 다른 소득원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재테크가 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월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해져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굳이 1년을 안 채워도 몇 달만 늦추는 선택이 가능해진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몇 살인가? 가장 궁금해하실 손익분기점, 즉 몇 살까지 살아야 이득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찍 받기와 정상 받기를 비교하면 약 75세가 기준입니다. 만약 내가 75세 이전에 세상을 떠날 것 같다면 일찍 받는 게 유리하고 75세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제때 받는 게 총액면에서 훨씬 이득입니다. 그럼 정상 받기와 늦게 받기는 어떨까요? 기준은 약 82세입니다. 82세보다 더 오래 사실 자신 있다면 늦게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지만 그 전에 돌아가신다면 제때 받는 것보다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 82세라는 숫자가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번째, 2026년 이후의 전략 딱 6개월만 참기. 여기서 2026년부터 가능해지는 아주 지혜로운 전략이 하나 생깁니다. 무리하게 1년이나 5년씩 늦추는 게 아니라 딱 6개월만 늦추는 것입니다. 연금 100만 원 받을 분이 딱 반년 6개월만 참으면 평생 매달 103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고작 6개월 참고 평생 월 3만 6천 원을 더 받는 것인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20년 동안 받으면 약 860만 원을 더 챙기는 셈입니다. 5년씩 기다리기엔 부담스럽고 제때 받기엔 조금 아쉬운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연금은 누가 더 오래 받는가의 싸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손익분기점을 잘 따져보시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형편에 맞는 최고의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그 수익의 측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후 재테크는 많이 버는 것만큼이나 나가는 돈을 잘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모르면 오히려 연금을 더 받는 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조심해야 할 건강보험료 폭탄 이야기입니다. 하나, 피부양자 자격. 왜 박탈되는가? 현재 자녀의 건강보험 아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이 혜택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기준은 바로 연간 합산소득입니다. 이 합산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녀의 피부양자 명단에서 즉시 탈락하게 됩니다. 탈락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방법을 찾으려 해도 이미 확정된 소득 앞에서는 손을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둘, 2천만 원의 비밀과 국민연금의 상관관계.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작은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행히 현재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국민연금을 총 2천만 원 받는다면 소득으로 잡히는 건 그 절반인 1,000만 원인 셈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2천만 원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네 하고 안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개편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연금 수령액 자체가 올라가고 추납이나 연기 제도를 통해 연금을 월 150만 원 이상으로 불려놓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작은 예금, 이자나 아주 소액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해진다면 순식간에 2천만 원이라는 마법의 마지노선을 넘기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한 노후 자금이 나를 피부양자에서 떨어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때 겪게 되는 현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 가입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부터는 단순히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닙니다. 지역 가입자는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오신 집과 같은 재산, 그리고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은 연금뿐인데 건강보험료로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생돈이 나간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연금을 7.2% 더 받으려고 1년을 꾹 참고 기다렸던 노력이 건강보험료 한 번에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액이 늘어난 기쁨보다 보험료로 나가는 슬픔이 더 커지는 상황.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함정입니다. 넷.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연금의 마지노선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무조건 연금을 많이 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내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령 액수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가능해지는 월 단위 연금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건강보험료로 연간 수백만 원을 내는 것보다 연금을 아주 조금 덜 받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총 자산을 지키는 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한번 부과되기 시작하면 피하기가 매우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전체 소득 규모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주머니 사정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돈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 주변에서도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젊어서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는다고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깎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참 속상하지만 이것은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법령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걸까요? 여러분, 이 150%라는 숫자를 오늘 꼭 기억해 두십시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이 약 33만 4천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금액의 150%는 약 50만 원입니다. 즉,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내가 받을 기초연금은 조금씩 깎이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 허탈한 일이죠. 여기서 2026년 개편안의 무서운 점이 하나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부터는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고 추납기간도 확대되면서
여러분이 받을 국민연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분명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데 준비 없이 국민연금액만 높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국민연금이 60만 원, 7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감액폭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로 국민연금이 더 들어오는데 왼쪽 주머니에서는 기초연금이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서 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실질 총 수령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국민연금을 10만 원 더 받으려고 연기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로 기초연금이 15만 원 깎인다면 그것은 명백한 손해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추납이나 연기를 통해 월 150만 원 이상으로 확실하게 높일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기초연금이 조금 깎이더라도 전체적인 내 노후 소득은 훨씬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초연금 감액 기준선인 월 50만 원 전후에 걸려있는 분들이라면 연금을 언제 얼마나 받을지 결정할 때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반드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분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 연계감액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법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현재의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황금빛 내일을 위해 지금 당장 국민연금 앱이나 공단 상담을 통해 내가 국민연금을 이만큼 받으면 기초연금은 정확히 얼마나 깎이는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이라는 변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복잡한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내 연금을 수천만 원 더 불릴 수 있는 황금조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위기 요소를 파악했으니 지금부터는 1962년생부터 1969년생 분들이 실제로 연금을 2번 올릴 수 있는 실전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메워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납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최대 15년으로 확대됩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월 연금액이 약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올라가니 10년만 채워도 평생 매달 3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죠. 여기에 연기 수령을 조합하면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원래 60만 원 받을 분이 5년 추납으로 75만 원을 만들고 여기서 딱 1년만 늦춰 받으면 7.2% 가산율이 붙어 최종 80만 4천 원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20년 수령 시 총액 차이가 약 4,896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추납보험료는 전액 소득 공제 대상이라 연말정산 시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내용이 참 좋죠? 당장이라도 신청하고 싶으시겠지만 잠깐만 멈춰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치명적인 실수 5가지를 딱 짚어드릴 테니 본인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째, 모든 밀린 보험료를 다 채울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냥 안 낸 돈인 체납은 안 되고 반드시 공단 승인을 받은 납부 예외 기간만 가능합니다. 둘째, 나중에 여유 생길 때 한꺼번에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보험료 기준이라
보험료가 오르기 전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셋째, 세금 환급 혜택이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착각입니다. 소득 공제 방식이라 현재 소득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일수록 유리하며 소득이 없는 분들은 혜택이 적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연금을 받으면서 천천히 채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추납은 완납한 다음 달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증액된 연금을 온전히 받으려면 수령 시작 최소 1년 전에는 마무리를 추천합니다. 다섯째, 친구의 선택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의 예상 금액을 직접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모아서 여러분 각자가 자기 상황에 맞는 최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진단하는 3가지 기준 방법을 선택하기 전 여러분의 상황을 딱 3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십시오. 현재 월 50만 원 미만인지 아니면 100만 원 이상인지가 전략의 시작점입니다. 둘째, 내가 채울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공단 앱이나 상담을 통해 내가 가진 납부 예외 기간이 몇 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본인의 건강 상태를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평균 85세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체력과 유전적 요인이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손익분기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셨다면 이제는 그 결과에 맞춰 여러분이 가야 할 구체적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유형 중 본인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가장 현명한 환금 전략입니다. 유형 1은 연금액은 낮지만 채울 기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채우기 우선과 제때 받기 전략이 좋습니다. 2026년부터 확대되는 15년 추납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금의 원본을 먼저 키우십시오. 유형 2는 연금액은 이미 높고 채울 기간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6개월에서 1년 늦춰받기를 추천합니다. 이미 받을 금액이 높다면 늦춰받을 때 붙는 가상금의 절대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형 3은 연금액 중간에 채울 기간도 있고 건강도 좋은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채우기와 6개월 늦추기를 조합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형 4는 연금액이 낮고 건강 걱정과 생활비가 급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비록 연금액은 조금 깎이더라도 1년에서 3년 일찍 받는 조기연금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할 3가지 노후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로 행동하는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찬란한 황금빛 내일을 위해 오늘 당장 이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스마트폰에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고 본인의 예상 연금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콜센터 1355번에 전화해 내가 채울 수 있는 추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상담원에게 물어보십시오. 셋째, 오늘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기, 정상, 연기 수령 중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행동하는 사람이 황금빛 내일을 만듭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한번 정하면 다시는 바꿀 수 없는 평생의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좌우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위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황금빛 내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